내가 정말 바보 같았구나. 신여진의 마지막 한마디는 숨이 빠져나오듯 한숨 섞인 후회였습니다. 그동안 신여진의 욕심 때문에 모두가 괴로워했던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인데요. 오늘은 신여진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구하나는 은총이를 찾으러 방문했습니다. 대문 앞에 멈춰선 구하나는 묘하게 차가운 공기를 느끼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안뜰로 들어서자 의자에 앉아있던 신여진이 굳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구하나와 은총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머뭇거리더니 구하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오늘 은총이 데리러 왔어요. 구하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신여진은 대답 대신 은총이를 향해 선 시선을 보냈습니다. 왔니? 신여진은 짧게 내뱉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은총이는 겁먹은 눈으로 구하나를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모, 무서워. 할머니가 오늘 계속 말씀이 없었어. 구하나는 은총이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은총이의 손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은총이 오늘 집으로 데려가서 잠깐 같이 있고 싶어요. 구하나는 부드럽게 청했습니다. 신여진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은총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원하는 대로 못 데려가는 날도 있을 거야. 알아둬라. 쉽게 허락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신여진은 느릿한 말투로 경고하듯 내뱉었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의 싸늘한 시선에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총이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신여진을 바라보다가 다시 구하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모,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할머니가 무서워 보여. 은총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그런 은총이의 등을 토닥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은총아. 오늘은 같이 집에 가자. 그리고 이모가 항상 지켜줄게. 구하나는 은총이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신여진은 두 사람을 노려보다가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 네가 은총을 지키겠다고?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보자. 신여진의 말투에는 희미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그 표정에서 알 수 없는 의도를 감지했습니다. 은총이는 더욱 겁먹은 얼굴로 구하나의 뒤에 숨어들었습니다. 이모 옆이 제일 안전해. 진짜 그래. 조용히 속삭이는 은총이의 목소리에 구하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구하나는 결심했습니다. 은총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신여진의 수상한 의도를 밝혀내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기류 속에서 구하나는 은총이에게 더 이상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여진이 마음속 깊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구하나는 은총이와 함께 이 불안한 파도를 넘어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감도는 어둠 같은 신여진의 침묵에 은총이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작게 떨리는 손으로 구하나의 옷자락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우리 빨리 나가자. 구하나는 은총이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곧 나갈 거야. 조금만 참자, 은총아. 신여진이 두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은총이는 더욱 구하나에게 의지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구하나는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 이상한 적막과 섬뜩한 공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은총이를 지켜낼 방법을 찾겠다고. 조용한 회사 사무실 건물 안, 회장실 문을 노크한 황진구는 심호흡을 한 번 한 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여진이 서류를 검토하듯 바라보다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왔어? 신여진이 짧게 물었습니다. 황진구는 깍듯이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회장님.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신여진은 가벼운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황진구는 은총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 했지만 신여진은 딱히 귀 기울일 생각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황진구는 머뭇거리다 간신히 운을 뗐습니다. 은총이를 너무 강하게 억누르시는 것 같아서요. 하나 씨도 자주 못 만나게 하시는 부분이 걱정됩니다.
신여진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네가 뭘 알아? 이 일은 네가 신경 쓸 게 아니야. 말투는 분명한 거절이었고 황진구는 순간 목소리를 낮추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와 은총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여진은 대답 없이 서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침묵이 결국 대화를 끝냈습니다. 황진구는 답답한 심정을 안고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윤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세영은 조용히 황진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 황진구는 윤세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윤세영은 복도 끝을 흘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분명히 들었어. 회장님이 너한테 하나랑 은총이 건드리지 말라고 엄포를 놨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괜히 반항했다가 우릴 해치우면 어쩔 건데. 황진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왜 그런 협박을 듣고 있어야 하는데. 은총이를 지키려고 하는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세영은 황진구의 손목을 놓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일시적으로 네가 나랑 결혼을 준비하는 척하는 거야. 그러면 회장님도 너를 믿고 방심할 테니까. 황진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밀려드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은총이를 되찾기 위한 희생이라면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한다고? 너도 이런 식으로 회장님을 만족시킬 생각이야? 윤세영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회장님 등 뒤에서 네가 무슨 계획을 꾸미든 상관없어. 다만 나도 이 회사에서 내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같이 움직이자고 진구. 그때 복도 한켠에서 신여진이 잠깐 두 사람을 흘끗 살폈습니다. 신여진의 섬뜩한 미소가 순간 스치자 황진구는 사지에 몰린 기분이 들었습니다. 황진구는 목소리를 낮춰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해? 윤세영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어쩔 수 없어. 근데 너도 은총이를 지키려면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걸. 황진구는 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은총이를 빼내려면 신여진에게 대놓고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윤세영 역시 이 상황에서 살 길을 찾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 복도 끝에 서 있던 신여진의 눈빛이 다시 떠오르자 황진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래, 일단 그렇게 해보자. 윤세영은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고 황진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역습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둘이 손을 잡은 것조차 곧 신여진에게 간파될 것 같았지만 지금으로선 그것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황진구는 생각했습니다. 석양이 깔린 호텔 라운지 구석 테이블에 구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뒤늦게 도착해 자리에 앉으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떤 일로 부르셨나요? 구지석은 서류를 가방에서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예전 부모님 회사 부도 자료입니다. 신 회장 때문에 모든 게 날아갔죠. 사모님도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최명진은 살짝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제가 알든 모르든 구본부장이 이렇게 증거를 모아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회장님이 가만두시지 않을 텐데요. 구지석은 서류를 탁탁 두드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신 회장을 무너뜨릴 겁니다. 부모님 죽음의 진실도 파헤칠 거고요. 최명진은 순간 입술을 깨물더니 작게 눈을 내리깠습니다. 회장님께 말씀이 없으면 좋을 텐데요. 혹시나 이 사실이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구본부장이 어떻게 될지. 구지석은 최명지의 말을 비웃듯 흘려보냈습니다. 사실은 신 회장 옆에 붙어서 충성을 다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랑 같은 생각 아닌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처럼 여기 나와 대화도 하지 않았겠죠. 최명진은 얌전히 미소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할 뿐이에요. 구본부장이 무슨 복수를 하든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때 신여진이 라운지에 들어섰습니다. 신여진은 멀리서 구지석과 최명지가 얘기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다가오지도 않은 채 예리한 눈길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최명진은 신여진을 발견하고는 자리에서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셨네요. 구본부장 이만 가볼게요. 괜히 더 대화했다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구지석은 신여진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협박이든 뭐든 전 멈출 생각 없어요.
최명진은 살짝 몸을 틀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석씨가 원하는 복수가 완성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모르겠네요. 최명진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신여진은 슬쩍 최명진을 스치듯 지나가며 낮게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나눈 거야? 최명진은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구본부장이 옛날 이야기 좀 물어봐서요. 신여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구지석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너 또 쓸데없는 짓 꾸미지 마. 내 앞에서 괜한 소동 일으키면 후회하게 될 거다. 구지석은 비웃는 표정을 띠며 대답 대신 작은 고개짓만 했습니다. 이미 부모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잡기 위해 온갖 자료를 모았고 게다가 가짜 딸로 세운 구하나와 은총이를 둔 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하나 폭로될 기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각자 속내를 감춘 채 어두운 음모를 키우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오 무렵 황진구는 회사 로비에서 윤세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세영이 나타났고 둘은 눈빛으로만 인사를 나눈 채 회사 사람들 눈치를 보며 구석진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뭐야, 이런 데서 보재서 깜짝 놀랐잖아. 윤세영은 약간 짜증난 얼굴로 황진구를 쏘아봤습니다. 조용히 얘기할 때가 필요해서. 회장님 귀에 들어가면 안 좋잖아. 황진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습니다. 윤세영은 의자를 끌어앉으며 질문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는 척하는 거 언제쯤 실행할 건데? 황진구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해야지. 내가 회장님 설득도 할 테니까. 근데 정말 괜찮은 거야? 가짜 결혼이라도. 윤세영은 빈정거리는 듯 웃었습니다. 나야 뭐. 회장님 뒤에 있고 싶으니까. 그리고 너도 은총이 데려가려면 방법이 필요하잖아. 서로 득이 되잖아. 그때 문이 열리며 최명지가 들어왔습니다. 로비에서 둘이 사라진 걸 확인하고 슬쩍 따라온 듯 했습니다. 어머, 둘이서 비밀 회의라도 하니? 우리 세영이 잘 좀 부탁해. 최명지는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고 윤세영은 마지못해 의자를 권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들어오면 곤란하잖아. 윤세영이 작게 투덜거리자 최명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 둘이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했어. 우리 세영이 결혼이라도 하는 거면 기왕이면 엄마가 도와줘야지. 황진구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단 결혼 준비하는 척이라도 해야 저도 얻을 게 있거든요. 최명지는 눈빛을 반짝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알겠어. 우리 세영만 행복하면 됐지. 진구 너도 잘해야 해. 윤세영은 담담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너무 들뜨지 마. 실제 결혼이 아닐 수도 있어. 최명진은 알겠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결혼까지 안 가더라도 회장님 눈에는 너희가 잘 지내는 모습이 필요하긴 하잖아. 그러면 모두한테 이익이야. 황진구는 속으로 거부감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대로야. 그리고 어머님도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최명진은 작은 손수건으로 입술을 가볍게 누르더니 삐딱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세영 다치면 가만 안 있을 거야. 윤세영은 어깨를 살짝 으쓱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도 이제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 그렇게 셋은 조용한 회의실 안에서 은밀하게 각자 속내를 감추는 합의를 끝냈습니다. 황진구는 마음속으로 명지까지 이런 식이라니 정말 다들 복잡하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세영은 이 상황을 적절히 이용해 더 큰 이익을 얻으려는 듯 보였고 최명진은 윤세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자세였습니다. 결국 황진구는 신여진을 속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은총이를 구하기 위한 험난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구하나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은총이의 낯선 방 풍경이 영상통화로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지금 신여진이 방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금방 돌아올까 봐 두려워하는 표정을 띄었습니다. 이모, 저 여기서 진짜 나가고 싶어요. 은총이는 작은 목소리로 떨며 말했습니다. 구하나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 약속한 시간에 꼭 보안 시스템을 교란시킬 방법을 쓰라고 했잖아. 나중에 신호 보내면 바로 뛰어나오면 돼. 마침 옆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구지석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은총아. 늦은 밤에 잠깐 문이 열릴 거야.
태블릿에 넣어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보안 센서가 잠시 꺼져. 그때가 기회지. 구하나는 고개를 돌려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지석아, 진짜 이렇게까지 도와줘도 괜찮아? 혹시 회장님한테 들키면 위험할 텐데. 구지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난 처음부터 이걸 노렸어. 은총이를 빼내면 신 회장도 흔들릴 테니까. 그리고 네가 은총이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은총이는 화면 속에서 구지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 삼촌. 구지석은 잠시 대답하지 않고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부모를 잃은 것도 삶이 뒤흔들린 것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건 억울하잖아. 구하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구지석이 이 모든 일을 일부러 흘린 태블릿으로 시작했다는 점이 떠올랐습니다. 구지석이 진정 무엇을 계획하는지 확신은 없었지만 은총이를 돕는 일만큼은 찬성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영상통화 속에서 은총이는 겁먹은 얼굴을 하고도 용기를 내보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겠죠? 사실 할머니가 저랑 이모 못 만나게 하고 계속 괴롭히는 것 같아요. 이유도 모르겠고. 구하나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은총아 걱정 마. 곧 만나러 갈 거야. 구지석은 태블릿 화면을 조작하며 은총이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겠지? 늦은 밤 2시쯤 이 버튼을 누르면 5분 동안 센서가 꺼져. 그때 나가면 돼. 문도 자동으로 잠금이 풀릴 거야. 은총이는 결의를 다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꼭 성공할게요. 구하나는 은총이에게 밤늦게 영상통화를 하는 건 위험하니 이제 끊자고 당부했습니다. 은총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흔들리는 화면을 마주하고 구하나와 구지석을 향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저 꼭 나갈게요. 통화가 끊기자 구하나는 구지석을 바라봤습니다. 은총이 탈출해도 그 뒤가 더 문제야. 신 회장이 가만히 둘 리가 없어.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알지. 그래서 더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야. 난 이 타이밍을 기다렸다고. 구하나는 약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지금으로선 은총이를 구하기 위해 구지석의 도움을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의 협력 속에서 은총이의 탈출 작전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사택으로 호출을 받은 구하나는 심장이 떨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은총이가 무사할까 걱정되었지만 신여진의 연락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 신여진이 소파에 앉아 십자마를 엮고 있었습니다. 왔니? 신여진은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부르셨다고 해서 왔어요. 구하나는 긴장하면서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신여진은 십자말수를 잠시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뭔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회장님, 저는 속인 적 없습니다. 은총이와 전 정말. 그러나 신여진은 손짓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그 입 다물어. 내가 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정신병원 서류라도 만들어서 네가 망상장애로 착각되게 할 수 있어. 구하나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여진의 눈빛은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회장님, 설마 저를 그렇게까지.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황진구가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신여진은 황진구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짓이긴. 네가 세영이랑 결혼만 잘하면 하나도 버틸 수 있을 텐데 말이야. 황진구는 신여진 앞에 서서 부드러운 존댓말을 유지하며 항의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은총이랑 하나씨를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두 사람 아무 잘못 없습니다. 신여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그 아이들을 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은총이는 내 손자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근데 네가 괜히 간섭하면 진짜 힘들어질 거라고. 구하나는 용기를 내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총이는 사랑이 필요한 아이예요. 회장님께서 돈과 권력으로 가둬두시기만 하면 그건 너무 가혹해요. 신여진은 냉소를 띠며 구하나를 바라봤습니다. 가혹하다고? 난 그 아이를 지키는 거야. 네가 무슨 수로 막아?
정신병자로 몰려도 할 말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황진구는 어금니를 물고 간신히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그런 말은 거두어 주세요. 제가 세영이와 결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씨와 은총이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신여진은 비웃는 눈으로 황진구를 노려봤습니다. 똑똑하네 진구야. 네가 가만히 내 말만 들으면 적어도 하나나 은총이는 당분간 안전하겠지. 구하나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황진구의 선택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서늘한 공기가 모두를 짓눌렀습니다. 신여진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구하나는 살짝 몸을 떨었지만 그 눈빛에 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깊은 밤 어둠에 잠긴 저택의 창문 아래에서 구하나는 손전등 불빛을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은총이가 성공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조금 지나자 살며시 열린 창문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은총이가 간신히 몸을 숙여 밖으로 내려왔습니다. 잠시 불안정하게 흔들리다가 무사히 지상으로 착지하자 구하나는 두 팔을 벌려 달려갔습니다. 은총아, 괜찮아? 구하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격해 있었습니다. 은총이는 잠깐 떨리는 숨을 고르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모 나 해냈어. 문도 잠깐 열렸고 센서도 꺼졌어. 삼촌 말대로 했더니 됐어. 구하나는 은총이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제 어서 여기서 벗어나자. 저택 근처 골목길에는 황진구가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는 재빨리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황진구는 은총이가 등장하는 걸 확인하자마자 문을 열고 손짓했습니다. 빨리 타. 황진구는 은총이와 구하나를 서둘러 차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은총이는 긴장감이 풀렸는지 작은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구하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황진구는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키며 은총이를 힐끗 보았습니다. 은총아,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갈 거야. 회장님이 쫓아오면 바로 피해야 하니까 잠시 숨을 곳을 마련해뒀어. 은총이는 눈물 범벅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봐.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구하나는 은총이를 토닥이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머니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할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한참 달리던 차가 외곽 작은 숙소 앞에 멈췄습니다. 황진구는 일단 여기서 몸을 숨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은총이는 그제야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할머니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 나 이제야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어서 좋아. 황진구는 창밖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회장님이 곧 알아차릴 거야. 그 전까지 우리 안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해. 구하나는 은총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울고 떠는 모습을 더 보고 싶지 않아.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켜줄게. 은총이는 작게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깊은 밤 공기처럼 맑고 시원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텅 빈 은총이의 방을 확인하고 순식간에 분노에 빠졌습니다. 이른 새벽 방 문이 잠시 열린 흔적과 보안 센서가 교란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여진은 재빠르게 경호원들을 불러 상황을 파악했지만 벌써 은총이는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당혹스러워 뛰쳐나온 신여진은 복도에서 나타난 구지석을 발견하고 분노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네가 이딴 짓을 한 거지? 은총이 어디로 빼돌렸어? 구지석은 고개를 젓고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게다가 은총이가 자기 발로 나갔을 수도 있죠. 신여진은 부들부들 떨며 구지석에게 달려들듯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네가 감히 내 손자를.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당장 말 안 하면 네 부모 회사 부도 때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 구지석은 오히려 태연하게 호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여기에 회장님이 은총이를 독점하려고 딸을 가짜로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뺑소니 사건 관련 자료도.
신여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죽을 작정이구나. 구지석은 낮게 웃었습니다. 저는 이미 예전부터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잃고 모든 걸 빼앗긴 날부터.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구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신여진은 구하나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시선으로 노려봤습니다. 네가 은총이를 훔쳐간 거냐? 어디 숨겼어? 구하나는 침착하게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제가 속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총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회장님 뜻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신여진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쏘아 붙였습니다. 감히 내 손자를 빼돌리다니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은총이는 결국 돌아오게 돼 있어. 구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은총이가 스스로 그 집에서 벗어나길 선택했어요. 더는 제가 속지 않아요. 가짜 딸로 만든 것도 은총이를 강제로 가두려고 한 것도 다 알게 됐습니다. 구지석은 서류를 신여진 앞에 흔들며 비꼬았습니다. 분노한 표정 좋네요, 회장님. 이 증거 여러 군데 이미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쉽게 지울 순 없을 거예요. 신여진은 결국 울분을 토해내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없앨 수 있어. 네가 누구라고 이러는 건데. 구하나는 구지석을 돌아보며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여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직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은총이와 다시 힘들게 살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을 더는 믿지 않습니다. 그 말에 신여진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무너지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구지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자료를 챙겨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짜 딸 조작, 부모 죽음의 배경, 뺑소니, 모든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시점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신여진은 분노와 패배감이 뒤섞인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경고를 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의 한 회의실, 황진구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구하나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진구씨 괜찮으세요? 구하나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황진구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 혼란스럽지만 하나씨가 은총이랑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그 순간 윤세영이 등장했습니다. 윤세영은 문을 닫고 두 사람 사이를 쓱 살폈습니다. 둘이 모여 있으면 회장님 의심해. 조심하라고. 황진구는 윤세영을 째려보았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게 없어. 나 회장님께 결혼 안 하겠다고 선언할 거야. 윤세영은 당황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라고? 난 네가 결혼하자고 해서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이젠 그냥 끝내자는 거야? 황진구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 이 가짜 결혼 계획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하나씨나 은총이 때문에라도 진실하게 가고 싶어. 구하나는 놀란 표정으로 황진구를 바라봤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는 거야? 아직 위험한 상황인 건 변함없어. 황진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씨가 위험해지는 걸 막는다고 해도 거짓된 결혼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회장님께 맞설게요. 윤세영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없어졌네. 구하나는 윤세영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영아, 나랑 진구가 은총이를 지키는 방법을 택해도 괜찮겠어? 윤세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억울한 감정을 숨길 수 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어차피 진구 네 맘에 내가 없다는 거 진즉 알았어. 그리고 너도 알잖아. 은총이를 구하는데 내가 직접 나설 일은 없었어. 근데 이렇게 내가 소외되니까 좀 허무하네. 황진구는 한 발 다가가 윤세영의 시선을 맞췄습니다. 미안해. 난 이제 더는 네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씨와 은총이를 위해 살기로 했다는 거야. 구하나는 머뭇거리다 윤세영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세영아 미안. 하지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은총이야. 윤세영은 작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으니 마음대로 해. 결국 나 혼자 남게 되는 거지만. 뭐 회장님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그 말에 황진구와 구하나는 미묘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윤세영의 표정은 씁쓸한 체념으로 가득했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으로 묵혀있진 않았습니다.
저녁 해가 니연니연 넘어갈 무렵 구하나는 어느 조용한 별채에 은총이를 맡겨둔 채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깜짝 놀랍게도 마당에는 신여진이 서 있었습니다. 신여진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두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여기까지 어떻게? 구하나는 경계의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신여진은 잠시 대답을 못하다가 불쑥 뭔가를 꺼내 구하나에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은총이의 어릴 적 사진이었습니다. 네가 날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속였지. 가짜 딸로 만들어서 은총이 곁에 두려고. 신여진은 한숨과 함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구하나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은총이를 힘들게 만든 이유가 대체 뭔데요? 신여진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은총이에게서 엄마를 빼앗으려 했어. 네가 가짜 딸인 줄 알면서도 어차피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은총이만 있으면 된다고.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은총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총이는 신여진을 보자마자 움찔했습니다. 할머니. 신여진은 눈물을 삼키며 은총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은총아 미안하구나. 내가 잘못했어. 너를 이렇게 몰아세우면 안 됐는데. 은총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구하나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구하나는 신여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총이 더 이상 겁주지 말아주세요. 지금 와서 회장님이 사죄하신다 해도 애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신여진은 그 말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죄하러 온 거야. 가짜 딸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은총이만큼은 내 손자라고 부르고 싶었어. 은총이는 할머니의 눈물을 처음 보는 듯 복잡한 표정으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왜 이제 와서? 신여진은 은총이 앞에 무릎을 꿇듯 내려앉았습니다. 네가 하나 곁에서 행복하다면 그게 나도 바라는 바야. 하나 아니 내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젠 숨길 필요 없다는 걸 알았어. 구하나는 놀란 눈으로 신여진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정말 후회하시는 거예요? 신여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후회해. 네가 진짜 딸이 아니라고 몰아붙이고 은총이를 독점하려고 했던 내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은총이는 천천히 다가와 신여진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무섭기도 하고 믿기도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잖아요. 구하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작게 말했습니다. 은총아 이제 결정은 네가 해도 돼. 회장님이 이렇게 사죄하셨으니 조금씩 풀어가 보자. 신여진은 울먹이며 은총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안하다 은총아.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은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할머니를 조심스레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구하나도 그 곁에 다가가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의 체온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죄가 통하는 순간 적어도 은총이와 구하나에게 남아있던 커다란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퍼지고 마치 모든 잘못을 불태워 없앨 듯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날이 밝고 작고 아담한 예식장이 준비되었습니다. 하얗고 은은한 꽃장식이 양옆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황진구와 구하나가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었습니다. 긴 세월의 고통과 복잡한 갈등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새로운 가족으로 거듭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총이는 제잘거리며 문 쪽에서 구하나의 드레스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모 오늘 엄청 예뻐 보여요. 빨리식 시작하면 좋겠어요. 구하나는 심호흡을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은총아 고마워. 오늘 네가 들러리처럼 앞장서 줄 거라면서. 은총이는 해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모 제일 앞에 서서 같이 걸어가려고요. 잠시 뒤 황진구가 예식장 대기실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 얼굴이 살짝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씨 준비 다 되셨어요? 구하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진구씨. 정말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자리까지 왔네요. 은총이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나도 둘 사이에서 살 수 있는 거죠. 이모랑 진구 아저씨가 내 가족인 거죠. 황진구는 장난스럽게 은총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아빠가 될 거야.
은총이 법적 입양도 곧 진행할 테니까 우리 가족 맞지? 구하나도 뭉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총아, 오늘부터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결혼식이 시작되고 조촐한 하객들 앞에서 은총이가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구하나와 황진구가 뒤를 이어 천천히 예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꽃잎이 살랑이는 공간에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구하나는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은총이가 활짝 웃는 얼굴을 보며 안정을 찾았습니다. 주례없이 간소하게 진행된 결혼식에서 황진구는 정중한 말투로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하나 씨를 존중하고 은총이를 소중히 키우며 어떤 역경이 닥쳐도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구하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진구 씨, 이 순간부터 우리 서로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은총이와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될게요. 약속의 반지를 교환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은총이는 와, 이모 멋져요. 하고 신나서 박수를 치며 뛰어다녔습니다. 주위에 모인 이들은 작은 축하 꽃잎을 뿌리며 따뜻한 미소로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은총이는 카메라 앞에서 구하나와 황진구 사이에 서서 커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난 하나 이모 아들이고 아저씨 아들이네요. 황진구와 구하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긴 시간의 고통과 배신, 복수와 음모로 얼룩졌던 모든 사건은 이제 뒤로 물러난 느낌이었습니다. 신여진이 진심으로 사죄했고 구지석과 최명지, 다른 이들도 각자 책임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총이는 자유와 사랑을 찾았습니다. 오늘 예식장에 울려 퍼진 박수와 웃음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정식 부부가 되고 은총이가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이 순간은 한결같이 절실했던 평온과 행복이 마침내 찾아왔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가족의 탄생은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